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그 수학 시간에 국어 얘기해서 좀 뭐한데 국어만세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저기 원래 하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너무 이렇게 막 했어가지고 날짜를 이제 좀 확실하게 잡았고 이제 영어만세도 시작합니다. 네. 네, 영어만세? 영어만세. 영어만세. 다 왜냐면 만세. 이제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과탐면 되긴 과탐도 과탐만세로 빨리빨리 바꾸세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 좀 있어갖고 또 몇 번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육모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그렇죠. 없었죠. 있었죠. 육모를 그래서, 봤죠. 네. 육모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 평가 모의고사. 드디어 이제 이번에 변화된 수능의 첫 번째 형식으로 치러진 의미가 있어서 좀 정확히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좀 진도가 아직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선택 과목. 예, 선택 과목 진도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두 분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먼저 하시. 예. 네. 잠깐만요. 우리 이제 정혁 쌤은요. 네네. 얼마 전에도 그 대성 모의고사 예. 거기서 또 회의도 하고 왔고.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정혁 쌤 그 문제도 만드시더라고요. 수능 문제 뭐라든지 문제집.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학만세 진행하고 있는 민호입니다.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이런. 네. 수학을 배우러 온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제 수학 가르치는 조희재입니다.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빈입니다. 죄송해요. 예? 얘기를 하지. 그럼 이제 동료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얘기하시죠. 네, 저기. 정혁 쌤. 예. 뭐 이번엔 아무래도 이제 공통 영역이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지가 너무 특정한 한 문항이 너무 어렵다기보다 괴랄하는 문항은 안 나왔고요. 여태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접근할 때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문항이 나왔는데 다만 특징이 있다고 하면 공통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일 수학의 영역에서 고일 수학.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접근의 시작 과정이나 뭐 예를 들어 14번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작을 단추를 끼우는데 공통 영역의 부분에 수학상 단원을 좀 공부를 했어야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접근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이제 수학하 단원에서의 합성함수를 조금 제대로 분석이 돼 있어야 마지막 끝 마무리로 단추를 채우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가장 어려운 두 문항, 공통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두 문항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희재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일단 제가 봤던 건 어쩔 수 없이 공통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이 선택 영역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다 풀어보니까 풀어봤을 때 각자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이 아닌 선택 영역은 친구들이 봤을 때 어려울 게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무난했고, 결국 이제 수원 수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수원에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건 수열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열 파트가 조금 친구들이 어렵게 나오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을 수 있고, 뭐 규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빈칸 채우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좀 어려운 형태죠. 빈칸을 채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에 대해서 친구들이 전체 흐름을 따져가면서 그 각각의 빈칸을 채워 나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도를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출제진들도 사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 아까 괴랄하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괴랄하다라는 게 아마 기존에 뭐 작년 재작년 해서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수리 가형에서의 30번 혹은 21번 수준의 친구들이 이거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요거 괜찮게 풀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계산 자체가
그렇게 더러운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친구들이 막 실수하기 쉽고 그냥 막 어렵다라기보다 왜 굳이 내가 계산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 형태에서 친구들이 정말로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랄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부산 사투리죠. 두 사람 바로 이해하네. 괴상하고 신랄하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주로 얘기하던 예전에 이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죠. 현재 이번 시험지에선 정확히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괴랄하다. 부산 사투리 같아. 그래서 내가 아마 듣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괴랄이 뭐예요? 이러면서 아마 괴상하고 네. 먼 날 같겠죠. 네네. 자, 어쨌든 수학이 원래 전통적으로 세계 문항이 정답률 자체가 1%가 안 되는 문항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수능에서 가장 항상 어려운 문제. 즉 100명이 수능을 보면은 한 명도 맞추지 못하는 통계적으로 그런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다면 좀 평준화되면서 그리고 또 계산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도 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떠한 내용, 네. 수학적 사유에 대한 문제를 냈다. 네. 그렇죠. 이게 이 수능에 쓰는 돈이 상당해요. 1년 예산이 수백억 씁니다. 수백억 써서 만드는데 딱 이 정도는 또 만들어 주셔야죠. 또 교육부가.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각각의 어떠한 질문들에 대한 개념인데 이번 수능은 선택 수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선택 수능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통 수능에서의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통 수능을 잘 본 애들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한 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공통 수능을 잘 보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이익이 되는 거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수능을 잘 보면 그 학생이 유리한 건데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예. 제가 이제 본 저기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수능으로 봤을 때 예. 수학 가형 본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미적분이라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 보통 수능에서 수학 가형은 지금 제가 5년째 계속 1등급 컷 원점수가 92점이 나왔어요. 92점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지금 6평으로 봤을 때 미적분 선택하는 우리 이과라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1컷을 보면 81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CSM이나 우리 저기 정학쌤은 이게 킬러 문제는 없었는데 네. 원점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컷 점수가 볼 수가 있어요. 81점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형의 81점이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물론 근데 그럼 이과 기하가 82점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면은 물론 이제 기간마다 아직 뭐 더 확정된 건 아니야. 다 틀려요. 기간마다 다 틀리지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82점분에서 80에서 82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미적분은 아니고 수원수트에 다 숨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한 4점에서 5점 정도 보니까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은 4점에서 5점 정도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게끔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명확히 얘기했어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능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제 자체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받게 하겠다는 게 어떤 평가원의 의지인데 그 평가원의 의지가 몇 점이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몇 점이냐 중요했는데 5점 정도 내외 4점에서 5점 정도의 내외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다. 이번 육모에서는 또 그것도 한번 확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그 정도인데 계속 아직 확정이 아니라 또 어떻게 또 차이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가원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번에 평가를 선택 수능 제도로 돌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운 난이도를 공부한 학생들이 불이익하지 않게끔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미적이 어려우니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불이익하게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난이도 조절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 난이도 조절을 그러면 해주겠다고는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 근데 그러면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5점에서 4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희재쌤이 평가원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확통에 비해서 미적분이 굉장히 내용 구성 자체가 무겁고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문제 차이를 줬다는 건 그만큼 미적분에 난이도 신경을 썼다. 정말 괴랄하거든요. 미적분이. 그 단어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아, 네. 정말 킬러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신조어야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야. 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대성 수능 연구소 갔을 때 괴랄한 문제를 만들어주지 마세요라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그쪽에서 항상 쓰는 말이에요. 네네. 업계에서 쓰는 말이라. 전문 용어네. 네네. 업계 용어입니다. 업계 용어네. 업계 용어인데 여기서 또 업계 용어 가지고 자꾸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한 문항 네. 해서 두 문항 정도, 낮은 점수의 두 문항, 요 정도, 뭐 한 문항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어로 따지면 두 문항, 네네. 수학으로 따지면 한 문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절묘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맞는 개념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도전할 거냐, 아니면은 이 도전을 접을 거냐. 에 대한 어떤 선택 수능에 있어서는 요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얘기는 우리 방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오늘 막 방송 안 하려다가 억지로 온 이유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이 얘기 하려고 온 겁니다. 예. 자, 우리 그 동PD님께서는 뭐 또 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동 PD가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우리 동 PD가 요즘 떠오르는 색깔 보세요. 죄송해요. 야, 이게 네 개다 보니까. 이거 써도 됩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공통 수학에서 수원 수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수투가 높게 나온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수원 수투 중에서는 뭐 사실 각각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냈다라고 보는데, 뭐 14번, 15번이 이번에 수원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온 미적으로 나왔죠. 네, 그런 스타일의 문제기는 한데 14번, 15번도 딱 준킬러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는 22번이 이제 친구들 수투 파트로 나온 건데 거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수원은 여태까지랑 기존 난이도랑 비슷한 수준, 수투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보다는 이번에는 친구들이 체감하기에는 확실히 수투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나 22번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성함수가 같이 나오게 됐던 문제였는데, 친구들이 사실 합성함수를 굉장히 잘 다루지 않거든요. 많이 다루지도 않고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난이도가 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저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수원의 수요를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 좀 종종 보더라고요. 이번에 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이거 가지고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당장은 수열 가지고 그렇게 큰 걸 만들어내겠다는 성향이 보이지는 않죠. 지금 단계는. 왜냐면 이번에 이제 6월 모평을 기점으로, 물론 이제 선택 과목 미적이나 확통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수원 수투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온 내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 지금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6월 모평을 보고 여름 방학 때 어떤 뭐 탐구 과목에 대한 전략도 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반복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제인데. 그 준비가 된 다음 주. 제 다음 주제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다음 주제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다시 똑같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또 그 다음 주로? 근데 이게 원래 다음 주가 어떻게 앞으로 학습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숙제를 못했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육모에서의 가장 큰 특징들은 수학도 그렇고 이제 국어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를 지금 짓자면 기본적으로 신유형 혹은 기존의 패턴의 유형을 작년과 한번 비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이게 바뀌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 네, 바뀌었다. 네, 안 바뀌었다. 올해도 여전히 이게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출제의 어떤 흐름 자체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출제의 경향들은 그대로 고수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특정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걸로 성적이 갈라지는 형태의 수능 출제 패턴은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평가원의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요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평가원이 분명히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절묘하게 한 문항 정도씩 뒀다. 등급 하나씩이거든요, 이게. 네. 그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난이도 조절을 했다라는 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항에 대한 내용을 갖다 놓고 얘기한다면, 이제 지금은 뭐 수원보다 수투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네. 구모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뭐 빈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눈에 띄게 뭔가 좀 달라진 그런 패턴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눈에 띄게 좀 달라진 패턴이라고 할 거는 우선 이제 이 유평을 치기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죠. 예. 네, 그때는 마치 이제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좀 강하게 낼 것처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수열이 강했기 때문에 수열도 조금 강하게 됐지만 반대로 약해졌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신유형이라고 할 거라고 하면 일단 14번 문제 이 절대값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 좀 양수라는 이 숫자 놀이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갔고, 반대로 좀 더 심층 있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문항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야 돼요? 네. 아이고, 어떡하나. 맞아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제가 본 거는요. 삼각함수란 단원을 배울 때 처음으로 이제 주기라는 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구조를 배우는데 이 문제를 이 한 개의 모의고사에서 2개씩이나 만들어서 출제를 했다는 거는 같은 소재의 문제도 지금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개념의 심화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원이 좀 방향을 좀 선회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전엔 다양하게 이제 소재를 최대한 다양하게 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범위가 좁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소재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계산 수학이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의 수능 평가 방식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네요. 네. 네. 수원 삼각함수죠? 수원에 네. 있는 네, 수원에서 삼각함수가 제가 나오고. 며칠 전에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학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초청 강사로 설명을 하러 갔는데 모 선생님께서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안 되겠네요. 그죠? 이번 모의고사랑은 완전 반대되는. 좀 반대에 대해 내용인 그분이 것 모의고사를 안 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저는 뭐 제가 수학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왔는데 네. 저한테 이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청해가지고 설명해 드려가지고 그럴 때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막 저한테 이러면 너 어떻게 제가 전 저 이야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딱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떤 수학 선생님도 개념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설사 본인이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도 이야기할 텐데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계산의 복잡성보다는 심화된 형태의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 문제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네. 평가원이 점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희질쌤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달라진 거? 저는 뭐 특별히 달라졌다기보다 이번에 문제를 쭉 풀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게 평가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얘들아 너희 각 단원의 확실한 특성을 좀 찾아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생각했을 때 삼각함수 얘들아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인 것 같아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함수를 알려면 그래프를 제대로 알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분석 이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